네. 한덕수, 오늘의 핫 키워드. 주말 내내 뜨거웠습니다. 그 한덕수, 왜 한덕수냐? 사실 제 나이 때만 해도 덕수야 이런 이름 없는데, 예전 저보다 우리 아재뻘 되는 분들은 덕수 이름 많습니다. 근데 덕수, 옛날에 덕수 상고도 있었습니다만, 덕수란 이름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뭐 영희, 철이, 순이 하듯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아주 탁월한 역량도 타고나셨잖아요. 야, 어떻게 50년이 넘도록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가로서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건데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아, 토요일이었구나. 한 방송에 가서 한덕수 총리 출마 8분 응선을 넣었다 했는데, 오늘 봤더니 9분 응선까지 왔다. 여기가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왜? 왜일까? 사실 오늘 제가 방송 가는 데마다 그거 묻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지금 미국하고 어떤 그 통상과 관련되는 협의를 내 인생의 마지막 어떤 미션이다 생각을 하고 있다 라고 했는 것에 대해서 누구는 그거 총리로 끝내지 더 이상 출마하지 않는다는 거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하. 잘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하고 이 무역협정 그거 60일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이번에 무역협정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주한미군 주둔에 관해서 그 비용 누구하고 협상해야 되느냐? 그것 또 있어. 앞으로 줄줄이 사탕이야. 그게 6개월 만에 끝나겠어요? 1년 만에 끝나겠어?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거 봐라. 그리고 그거 누가 제일 잘하죠? 대한민국에 한 명 꼽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바로 한덕수. 덕이 있게 오래오래 또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한 500년 잘 살아오세요 이겁니까? 한덕수. 네. 덕덕자 목숨 숫자 일 것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역량이 참 탁월하신 건 맞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막 옆에 있는 인간들이 막 열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나 잘할 것이지 왜 자꾸 남 가는데 뭐라 하긴. 저도 국민의힘 당적이 있어서 제가 너무 한 사람 편들면 안 되는데, 참, 우리 제일 버럭 하시는 홍준표 대표님 죄송합니다. 저희 홍준표 후보님도 제가 응원하고요. 나경원 의원도 화이팅, 김문수 후보님 화이팅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너무 뭐 다른 분들 천진영TV에 이분들 귀한 분들 다 모셔야 하는데 제가 아직까지 6만밖에 안 돼가지고 참 오라는 말씀 드리기가 참 명구스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김문수 우리 후보님 우리 KBS 방송 앞에 출연했을 때 제가 최진영TV에 좀 나와달라는 목소리 이렇게 욕까지 갔는데 제가 6만밖에 안 돼가지고 제가 못했으니까요. 여러분들 10만 가자. 10만만 되면 제가 대한민국에 진짜 기분 나쁜 이재명이도 부를 수 있고요. 재명이 부른다는 건 아니에요. 부를 수 있다는 거. 안 부르니까 걱정 마시고, 우리 김문수 장관님, 또 한덕수 총리님, 그리고 나경원 의원님, 또 홍준표 후보님 다 모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 계속 띄워놨네? 제가 이거,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바보같이.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고 싶은 얼굴이 있잖아 사실. 요게 누구예요?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이 법원에 가시는 거를 또 기자들이 또 망원렌즈로 땡겨가지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어둡게 보이지만 여기 윤석열 대통령 딱 보이시고 넥타이는 빨간 넥타이. 우리 띵동님들 향한 일편단심으로 빨간 우리 넥타이 하셨고 또 정장으로 또 법원에 가셨다라고 하는데, 이거 볼 때마다 또 제 가슴이 또 아려진다는 것은 누구나 또 비슷한 마음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짜잔. 그렇죠. 요렇게 돼야 이제 한덕수로 넘어가는 건데 제가 쓸데없는 말만 많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딱딱 보여드리고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한덕수 조금 제가 사진을 고르다가
우리 한청리님 제가 앞으로 뽀샵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60대, 한 50대 후반으로 뽀샵 해가지고 좀 젊으신 한덕수로 만들어가지고,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사로잡을 수 있도록 좀 마사지 좀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한덕수 대망론. 왜? 사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필승론. 이런 부분이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을 안 했는데, 저는 국민의힘의 민주당 대선 필승 전략 벤치마킹,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이 근거다 보니까 인구가 부족해. 그럼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하죠? 입양해야지, 입양. 어디서 입양해? TK에서 입양해 오려고 하니까, 진짜 호남 자존심 상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맨날 주구장창, 주야장천, PK에서 인물을 픽업해와. 처음에 인물이 누구죠? 노무현.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 그 다음 2번 타자? 문재인. 부산.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그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짬짬이 해서 호남 PK 연합정부를 구성한 다음에 그걸 호남선과 경부선을 타고 쫙 세머리를 해서 와서 서울에서 이 서울 호남인들과 PK가 같이 연합정부를 해서 이 대한민국 먹는 전략이, 그게 민주당의 TK, PK 연합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걸 해서 사실 계속 성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역이용 전략인 거죠. 그러면은 TK, PK가 호남 인물을 모시고 와서 TK, PK 호남 연합 정부, 이거를 만들어 보자. 요게 현재 우리 아이디어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까지만 얘기하고 TK, PK 호남이라고 하는데 그걸 넘어서는 전략이다. 왜냐? 한덕수의 한이 무슨 한이라고요? 한명의 환. 청주 한씨. 사실 청주 한씨는 왕비족이에요. 제 주위에도 보면은 한씨 중에 미모 아니신 분이 없어요, 진짜. 우리 한혜진을 비롯해서 대표적인 미녀 탤런트 배우들 중에서도 한씨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조선시대부터 진짜 한씨 집안은, 왕비족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조선의 국무다 라고 하시는 민씨 집안도 사실은 다 왕비족이죠. 이성계 그 집안이 왕족이고, 민씨 집안, 또 한씨 집안이 아주 센 세도가 근데 그 한 명의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의 직계 후손이에요. 청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역적 기반으로 TK, PK가 있고, 거기에 전북, 충청도까지 지역적인 배경을 확 끌어올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큰 지역적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점에서, 저도 아주 존경하고, 제가 참 가까이서 제가, 저한테 밥도 자주 사주시는, 원희룡 제주지사님, 원희룡 장관님, 참, 얼마 전에 불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원 장관님, 수석은 도맡아 놨잖아요. 향력부사 수석, 서울대 수석, 사법시험 수석, 사법연수원 수석. 수석으로는 모든, 공부로 해서 대통령 되면 벌써 원희룡 장관님은 대통령이죠. 그런데 원 장관님은 안타깝게도 고향이 제주도세요. 대한민국의 대권을 하려고 하면은 영남이든 호남이든 아니면 충청도든 이런 확고한 어떤 인구로 쪽수로 밀어붙일 수 있는 지역적 기반, 이런 측면에서 원희룡 형님은, 장관님이 참 그런 게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되게 안타까워요. 물론 그렇다 보니까 대구 경북 쪽에 훨씬 굉장히 친숙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고향인가 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릴 때부터 전라북도에 계셨고, 본인의 관향이 충청도, 거기다가 지금 TK, PK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역으로 된 민주당의 TK 호남 연합정부론을 그대로 우리가 전략을 가지고 오는 것이 그 한덕수 총리의 어떤 추천의 가장 어떤
기본적인 전략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 띵동님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인물론으로서 한총리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비대에서 하셨고, 또 한미 FTA 단장하셨고, 거기다가 외교 통상교섭 본부장 하셨고, 어쨌든 외교 통상에 관해서는 1타 강사 아닙니까? 1타 강사. 전학일 강사님이 한국사의 1타 강사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외교 통상 안보에 관해서는 1타 중에 1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와중에 또 결정적으로 이게 시대적 소명이 참 맞닿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하필이면 또 트럼프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전화하면은 30분 전화하면은 얘기하고 나면 통역들이 샤르르 하다 보면 말은 30분이면 실제로 했는 게 뭐야? 15분밖에 안 돼. 15분밖에. 그런데 우리 한 총리님은 beautiful English, 제 발음 좀 됩니까? beautiful English로 트럼프를 확 잡아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수상이 진짜 당선되니까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진짜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이제 말하라고 하고 하고 해가지고 겨우겨우 해놨는 거를 우리 한 총리가 진짜 딱 30분 전화하고 끝나니까 뭐라고 했어요? 트럼프가 야야야야야, 일본하고 한국은 똑같이 돼, 똑같이. 엄지척 왕입니다요.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잖아요. 지금 현재 시대적 소명이 뭡니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 중에서도 대한민국은 통상국가 아닙니까? GDP의 80% 가까운 것이 수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 과연 경제를 전혀 모르는 경알못 죄명이한테 대통령을 줄래? 이렇게 경제 잘 아는 한덕수한테 대통령 맡길래 하면 답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여러 가지 잠룡들, 진짜 우리 홍준표 시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 김문수 장관님, 나경원 후보님 다 열심히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히읗자로 시작하는 사람은 제가 끝까지 입을 안 다는데, 거긴 지가 알아서 할 거니까 뚜껑 열리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아무튼 그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꿈 꾸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될 선거인 것이고, 그게 한덕수 후보가 되실지 아니면은, 김문수, 나경원, 그리고 홍준표가 될지, 누구도 아직은 모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붐업을 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인데, 아무튼, 한덕수 대망론. 그 이유는 제가 밝힌 것이, 저는 가장 이 시대의 시대 정신으로서 경제, 외교, 통상이란 이 격변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 나아가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필승 전략을, 대선 필승 전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에 적합한 부분이 있고 굉장히 또 안정감이 있는 인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결단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또 재미있는 기사가 떴더라고요. 뭔지 아세요? 트럼프하고 전화 또 한다. 띵동 이러면서 전화 받으면서 트럼프랑 또 한다, 이런 게 있는데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전화를 했고, 전화도 먼저 했는 게 아니고 트럼프가 미스터 액팅 프레지던트 미스터 한 하면서 먼저 전화 온 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제는 담례로 전화 한번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또 한 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튼 한덕수 총리님은 그 장점이 또 하나, 요거는 좌파들이 알면 조금 그런데, 사실 우리 한 총리님이 재력가세요. 재력가. 네. 재력가. 신고한 재산만 제 기억에 한 75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고 재산이니까 그걸 한 2배, 3배 하면은, 제 개인 뇌피셜입니다. 대략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랬잖아. 오늘 박지원이가 뭐라고 했느냐.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야, 그건 네 생각이고, 반기문 우리 사무총장은 한국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그거 다 하려고 하니까 돈 많이 들고 어렵고 해가지고 관둔 건데, 이거 꼴랑 해봤자 이제 50일밖에 안 돼요. 하루에 1억씩 써도 50억밖에 안 돼. 그거 다 나중에 보전받을 수 있어. 그리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룹이 있어서 돈 안 들여도 돼. 그렇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야, 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반기문과 한덕수의 본질적 차이. 그런데 왜 그렇게 악담을 계속하느냐? 지들한테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지들도 생각하거든. 발악을 하면은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작용이 있음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누구를 직접 살아있는 정치인을 예를 들려고 하니까 조금 그렇다. 여기까지 나왔다가 쏙 들어갔어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민주당이 보기에 만만한 사람이 나오면은 뭐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아, 뉴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그만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 대행의 역량이 본인들한테는 버겁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금주에는 본인의 일을 계속 하실 겁니다. 내일이면은 이제 오늘이었습니까? 국민의힘 후보 다 마감을 합니다. 경선 열차에는 오르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죠.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 임명. 그거 하려고 하면은 20일에 간에 걸쳐가지고 인사청문회 해달라는 거 하고, 그거 다시 오면은 안 하면은 또 한 번 10일 이내에 해달라. 그렇게 해서 안 하면은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임명해야 되는 거예요. 최상목이 임명할지 안 할지 몰라. 그러기 위해서는 5월 3일까지만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탄핵을 하면은 얼씨구나 하면 옷 벗고 나와가지고 그냥 고 하면은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헌법 개정하는 것도 1987년 6.29 선언이 있고 난 다음에 10월 27일 6.29 선언이 있고 노태우의 6.29 선언이 있고 헌법 개정하고 하는 것까지도 딱 4달이면 되는 거예요. 4달. 이재명이가 왜 안 하려고 해? 시간이 없다. 웬 개소리야? 헌법 개정하고 대통령 뽑는 데까지 4달이면 그때 다 했어. 지금은 뭐 니들 민주당이 옛날에 문재인 안까지 있었잖아. 기본권의 주체도 지금은 예를 들어서 모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하는데, 민주당 니놈의 시저이들은 대한민국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고 했잖아. 기본권의 주체를 시민으로 바꿔버렸잖아. 콩고 인간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시민 되면 걔네한테도 대한민국 모든 세금 한 푼 안 내는데 복지 혜택 다 주겠다고 했는 놈들이 니들 아니야. 중국 놈들 다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중국화되면은 그게 중국이지 대한민국이냐? 이 쉐이들아. 어우 진짜. 어우 진짜. 진짜 이거 어제 맞다 그거 봤죠? 이재명이 얼굴 콕 까드비니까 거기 누가 나왔는지 진핑이라고. 예. 그런 게 얘네들입니다. 어우 짜증나. 오 38분